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제3강 1교시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3장입니다. 제11조 입고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입고 관리란 제조와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원자재 및 포장재 등의 부자재를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용이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물질의 검증, 확인, 보관,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규정에 맞게 수립되어서 외부로부터 공급된 원료 및 포장재는 규격된 완제품의 품질에 이상을 주지 않도록 합격 판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재료와 포장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도 분류와 공급자의 결정, 과발주, 입고, 식별, 표시, 합격, 불합격, 판정, 보관, 불출의 표시. 두 번째로, 보관 환경 설정 및 사용 기한 설정. 세 번째, 정기적 재고 관리. 네 번째, 재평가 및 재보관 등으로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화장품 제조, 즉 판매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인 규격서 및 성적서 등을 원료 및 부재료 공급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의 검증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사용 전에 반드시 검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원료 및 포장재의 구매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 보증부나 구매 부서가 승인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근거로 해서 공급자의 체계적 선정을 통해 승인해야 합니다. 합격 판정 기준, 결함이나 일탈 발생 시의 조치, 그리고 운송 조건에 대한 문서화된 기술 조항의 수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이나 감사와 같은 회사와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을 정립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입고 관리에 대한 관리 기준으로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 관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적합된 원료와 포장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 장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다만 자동화 창고와 같이 확실하게 구분하여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관리를 위해 라벨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장 외부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합니다. 한 번에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제조 단위, 즉 로트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선입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일단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원료와 포장재는 생산 장소 또는 보관 창고로 이송되고 품질이 부적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와 이송 중의 관리 등의 사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상, 보관 온도, 습도, 다른 제품과의 접근성과 공급업체 건물에서 주문 준비 시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 검체 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 및 시험 및 그에 따른 승인된 자에 의한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물질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원료 수령에 대한 절차서를 규정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매 요구서, 인도 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해야 관리해야 하며 원료 및
포장재 선정 용기에 대하여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봉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림은 원료 및 포장재의 선정 절차와 원료, 포장재의 발주, 불출 절차의 예를 보여준 흐름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고 관리 기준으로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혼동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라벨링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료 및 포장재의 용기는 물질과 배지, 즉 로트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서 구분하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보이는 원료와 포장재는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 및 포장재의 상태, 즉 합격, 불합격, 검사 중 등의 상태는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 시스템, 즉 물리적 시스템 또는 전자 시스템은 혼동, 오류 또는 혼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관리하도록 합니다. 원료 및 포장재의 확인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도 문서, 즉 납품서와 포장에 표시된 품목 및 제품명의 일치 여부. 두 번째, 만약 공급자가 명명한 제품명과 다르다면 제조 절차에 따른 품목, 제품명 그리고 해당 코드 번호. 세 번째, CAS 번호, 즉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CAS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경우 수령 일자와 수령 확인 번호. 다섯 번째, 공급자 명. 여섯 번째, 공급자가 부여한 배치 정보 또는 로트 번호. 만약 다르다면 수령 시 주어진 배치, 로트의 정확한 정보. 일곱 번째, 기록된 양, 무게 또는 개수. 원료 및 포장재의 검체 채취 시는 품질관리부서에서 1차 정해진 원료 또는 포장 부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샘플링으로 상기 검체 채취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검체 채취 절차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의 양과 검체 채취 용기의 용기 표시 방법, 보관 조건, 라벨링 등을 규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검체 채취 수량은 중량 또는 개수, 필요한 실험 조건에 맞는 충분한 수량을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본 시트를 잘 살펴보시면 본 시트의 흐름은 실제 화장품 제조 회사의 원료 입고 및 반제품의 제조, 제품의 제조 후 미생물의 시험을 통한 적합성 여부의 판단에 관련된 업무 흐름도입니다. 원료의 입고 후 흐름은 발주서와 상품 입고 내역을 확인하고 대기 중인 원료 시험을 품질관리팀에서 확인하고 적합의 경우 입고, 부적합의 경우는 반품 처리하게 됩니다. 완제품이 포장 용기에 충진되기 이전의 반제품의 업무는 적합 처리된 입고 원료를 평량하고 제조한 뒤 반제품의 시험 후 부적합 처리된 경우 보정 작업을 통해서 특채 또는 적합 판정 후 반제품을 보관하게 됩니다. 미생물 실험은 원료 보관실, 부자재 보관실, 반제품 보관실, 완제품 보관실, 정제수 및 작업장 낙하균의 검체를 채취하여 적합 판정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출고관리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불출된 원료와 포장재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즉 물리적 시스템 또는 그의 대체 시스템
즉 전자 시스템 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직 승인된 자만이 원료 및 포장재의 불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본 배지, 로또에서 채취한 검체가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할 때, 즉 적합할 때 불출될 수 있습니다. 원료와 포장재는 불출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격리를 위해 특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관소에서는 선입, 선출의 절차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재고품 순환은 선입, 선출, 즉 오래된 것이 먼저 사용되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선입, 선출 방법으로 출고하며 다만 나중에 입고된 물품이 사용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먼저 입고된 물품보다 먼저 출고할 수도 있습니다. 선입, 선출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사용 기한을 사례별로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제13조 보관 관리에 대해 알아보면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 냉동, 실온, 암소, 즉 어두운 곳, 서늘한 곳, 건조한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등등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의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합니다. 원료의 경우 원래 용기와 같은 물질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의 적절한 보관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특수한 보관 조건은 적절하게 준수,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료 및 포장재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격리나 수동 컴퓨터 위치 제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고의 회전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재고가 제일 먼저 불출되도록 선입 선출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재고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모든 중대한 모순을 조사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고 조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원료 및 포장재는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열 번째,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입선출 규칙의 확인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중대한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의 일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일탈 처리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원료의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품질 부분에서 적절한 보관 기한을 정하고 관리 시스템은 물질의 정해진 보관 기한이 지나면 해당 물질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용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원료 공급처의 사용 기한을 기준으로 준수하여 보관한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물의 품질과 용수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 즉 탈이온화, 증류 또는 역삼투압 처리, 유무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절차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염의 위험과 물의 정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되고 적절한 주기와 방법에 따라서 청결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규격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매일 제조 전에 정제수의 외관, 향치, pH 전도도, 총유기체 탄소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매주 정제수 처리 장치의 위치별 미생물 상태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넷째, 규정된 물질의 품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고 물처리 설비에 사용된 물질들은 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제품에 사용하는 물뿐만 아니라 설비 세척수, 시설 등을 청소하는 물, 손 씻는 물, 직원이 마시는 물 등 많은 물의 종류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회사에서는 이들 용도에 맞는 품질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제조 설비 세척에는 정제수와 상수를, 손 씻기 용도에는 상수, 제품 용수는 정제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제수를 사용할 때에는 그 품질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품질을 측정하고서 사용해야 합니다. 수돗물과 달리 정제수 중에는 염소유원 등의 살균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미생물이 번식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정제수 용기의 물을 재사용하거나 장기간 보존한 정제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제수는 사용할 때는 통상 자세에서 정제수 처리 장치를 제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제수는 상수를 이온교환 수지를 통을 통과시키거나 증류하거나 역삼투 처리를 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제수의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제수의 시험 항목 및 규격은 앞서 언급했지만 화장품 사용 시 위생적인 측면 이외에도 화장품의 품질과 관련된 원료들 간의 용해성, 경시 변화에 대한 침전, 탈색, 변색, 피부에 대한 작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제수의 염류를 함유한 정제수의 경우에는 제품의 향, 안정성, 투명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제수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채취 시 검체 채취 위치는 정제수 토출 장치가 아래쪽을 향하는 곳에 위치하고 항상 배수가 쉽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밀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제수 처리 장치 시스템의 구조는 마이크로 필터, 카본 필터, 이온 교환 수지, 멤브레인 필터 등으로 필터를 구성하고 UV, 살균 등과
0.2 마이크로필터가 마지막 단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제수의 시험 항목 및 규정을 국가별 가이드라인 및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화장품 원료 규격의 가이드라인과 미국 약전, 유럽 약전, 대한 약전의 규격을 차이를 왼쪽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은 미생물과 총유기탄소수, 즉 TOC, 전기 전도도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의 화장품 제조사들은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H는 5에서 7, 무색, 투명하며 무미, 무치이며 염화물, 황산염, 잔류염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칼슘, 중금속, 과망간산 칼륨 환원성 물질, 증발 잔류물이 없어야 하며 총유기탄소 50ppb, 전기 전도도 1.3 마이크로세크/cm, 미생물인 대장균과 녹록균의 검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 제약급 시스템 규정보다 강화된 높은 수준의 규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제조사의 품질관리 상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기 전도도는 pH와 함께 현장에서 수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물이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측정 원리는 25도씨 물에 담겨있는 두 전극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물의 전기 전도도를 의미합니다. 총유기탄소수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탄소의 합을 말하며 TOC라고 합니다. 높은 증기압에 의해 대기 중에서 쉽게 증발되어 제거되는 유기탄소를 휘발성 유기탄소라고 하며 pH 2 이하에서 산소 또는 고순도 가스로 포기하여 제거되지 않은 탄소를 비정화성 유기탄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준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추적성을 제공함으로써 완제품이 목표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하고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 즉 작업지시서 및 규격서와 함께 생산관리 방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공정은 제조 번호 지정부터 시작하여 제조 지시서 발행, 원료 불출, 제조 설비 및 기구의 청소 상태 확인, 제조 작업 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사용한 원료를 재보관하는 등 많은 작업 공정이 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제조 관리를 위해서는 4가지 제조 관리 기준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서로 제품 표준서가 있습니다. 제품 표준서는 제품명 작성 연월일, 효능 효과, 원료 약품 및 분량 및 제조 단위 표시, 공정별 상세 작업 내용, 공정 흐름도, 생산량 수율, 작업종 주의사항, 원자재 및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제조 관리 설비, 시설 및 기기, 보관 조건, 사용 기간 및 개봉 후 사용 기한, 변경 이력 사항, 제조에 사용된 설비 및 실험용 설비 기구에 대한 내용을 망라하여
정리된 규격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준서는 제조관리기준서입니다. 제조 공정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작업소 출입 제한, 공정검사 방법, 원자재의 적합성 여부, 재작업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적인 점검 방법, 작업 중 시설 기기 표시 방법, 장비 교정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 사항으로 입고 시 확인 방법 및 훼손 발생 시 처리 방법,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시험 결과 부적합품 처리 방법, 취급 시 혼동 및 오염 방지 대책, 출고 시 선입 선출 방법, 재고 관리 방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원제품 관리 사항으로 입출고 시 승인 판정, 보관 장소 및 보관법, 출고 시 선입 선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제조 공정은 우측의 배치 제조의 흐름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이들 작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사 제품에 적합한 제조 공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제조 번호 지정, 제조 지시서 발행, 제조 기록서 발행, 원료 불출, 공정표, 작업 시작 전 점검, 공정관리 작업, 제조 기록서 완결, 벌크 제품, 원료 재보관의 흐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각 배치가 규정된 방식으로 제조되어 배치와 배치 사이의 품질의 균일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질관리 기준서는 제품명, 제조번호 및 관리번호, 제조연월일, 시험 지시번호, 지시자, 지시연월일, 시험 항목 및 시험 기준이 포함된 시험 지시서와 시험 검체 채취 방법 및 오염 방지 대책, 시험 시설 및 기구 점검 방법, 안정성 시험, 완제품 보관 검체 관리, 표준품 및 시약 관리 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기준서인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작업원과 관련된 위생, 건강관리, 복장 규격, 세탁 방법, 작업실 청소, 청소 상태가 평가 방법을 포함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시설의 세척법 및 평가 방법, 방충, 방서 방법 및 점검 주시 등을 규정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